진짜 장난치지 마십시오. 무서워 죽겠습니다. 왜 이제 말 안 걸어줍니까?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허병장 괴담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군대 괴담이고요. 최근에 침착맨 님이 이걸 다뤄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영상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허병장 괴담입니다. 저는 2003년에 중부와 서부전선의 접경지 때쯤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 GOP를 나왔습니다. 이제 그죠? 그 경계부대죠. GOP라 함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GOP는 길게는 1km, 짧게는 수백 미터를 1개의 소대에 약 30명 플러스 알파가 지키는 곳이고 주야 3교대로 근무를 나가니 초소를 다 채울 수 없어서 곳곳에 플라스틱 사격 표적이나 마네킹에 전투복을 입히고 마치 사람이 있는 초소인 것처럼 위장을 하죠. 그것을 저희는 허병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의 말씀이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특정 물건에게 정의나 칭호 혹은 계속 이야기를 걸면 그것에 일종의 생명이라는 것이 깃들어서 자신이 사람인 줄 안다. 라는 이야기요. 비바람치는 여름과 눈이 푹푹 쌓이고 영하 20-30도를 넘나드는 혹한에서도 다 낡아서 빛바랜 전투복 하나 걸치고 언제나 같은 장소에 배치되는 허병장이 왠지 안쓰러워서 근무 투입 시 허병장을 걸어놓을 때면 허병, 오늘도 졸지 말고 근무 잘하자. 또 근무 철수하면서 허병을 내릴 때는 오늘도 무사히 근무 마쳤네. 수고했고 푹 쉬어 허병. 이라고 항상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주간에는 마네킹이라는 것이 들키니까 허병을 안 세웁니다. 밤에만 세우는가 보네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물건한테 말을 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초소 근무할 때는. 아무튼 이렇게 항상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런 비일상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GOP 짬밥도 얼추 반년쯤 여름이 다 저물어가는 어느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년 주기로 부대가 돌아가며 순환 근무를 썼는데 저희는 3월에 들어가서 다음해 3월에 철수했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여서 오밤중에 기상하여 졸린 눈 비비며 근무 투입 준비를 하는데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던 포반장이 스파이더, 통신수단으로 온갖 욕을 하면서 야씨 장난친 놈 잡히면 죽인다 라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저희는 또 어느 말년이 밀조 돌면서 장난치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스파이더는 일반 가정집 전화처럼 번호만 알면 외부에서 휴대폰으로도 장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여담으로 어느 휴가자가 후임에게 스파이더로 전화를 걸었다가 영창을 먹었죠. 그렇게 생각하며 합동 후 전 군무와 교대를 났는데 저와 교대하던 초소의 선임 분대장이 뜬금없이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더군요. 당시 상병 사수이던 전 그냥 이 인간이 장난치는구나 생각하고 투입 후 후임과 노가리를 까고 놀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의 지루함 아는 분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밤은 길고 이야기거리는 두어 시간도 안 돼서 동나고 결국은 졸음과 싸우는 때죠. 그러다가 가벼운 일이 하나 터집니다. 상황실에서 각 초소로 스파이더를 돌렸는데 그 내용이 허병을 걸어놓은 초소에서 자꾸 상황 보고가 온다. 말년이나 누가 거기 지나면서 장난쳤냐? 였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그럴 일 없으니 초소 상병 누구입니다. 저희 이제 밀조 한 바퀴인데 밀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죠. 그리고 군무를 섰는데 북측에서 산불을 보게 되어 보고하려는 순간 스파이더가 오는 겁니다. 산불이 났다고? 큰일인데? 이번에도 역시 포반장이 매우 화난 목소리로 야! 누가 자꾸 빈 초소에서 장난치냐? 너희들 지금 장난하냐? 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부소대장한테 연락 넣었으니까 지금 밀조 돌면서 다시 체크해봐. 라고 하는 준엄한 계시가 떨어지더군요. 예정보다 빠른 밀조를 돌면서 제가 그 문제의 빈 초소를 확인차 순찰을 했습니다.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스파이더의 수화기가 내려가 있고 선도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혼선이 왔나 보다 싶어 다시 원위치시키고 상황 보고하며 나가며 그 허병장에게 부사수인 제 후임과 같이
이봐 허병, 그런 장난은 치지 말고 우리 군무 좀 잘 서보자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실수였다는 걸 이때 알았다면 점점. 이렇게 말한 후 아무튼 근무를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그죠? 야간 근무 뭐 이런 거 근무가 힘드니까 자꾸 말 걸게 돼요. 힘들면 혼잣말 많이 하잖아. 곧 철수하여 아침부터 점심 나절까지의 단잠에 빠졌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후간 야간 근무. 이번에는 제가 첫 대기를 들어가고 밀조 출발하면서 허병장이 있는 그 빈 초소를 지나며 나 간다 수고해 허병을 한번 날려주고 초소로 들어간 후 군무를 서는데 이번엔 99K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무전기 같은데 이거 그죠? 현망에 수신 대기 중인 33 본국 44인데 송신바람. 33은 제가 들어간 초소 번호이고 44는 허병 초소 번호입니다. 그렇게 무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무선망은 당연히 현재 근무 투입 중인 분대원들의 채널과 동일해서 분대원들의 웅성거리는 무전과 지금 수하자 누구냐는 무전이 들어오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찰나 동일한 무전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현망에 수신 대기 중인 33 본국 44인데 송신바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 장난일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 장난일까? 그 생각만 하는데 대기 초소에서 소대장이 스파이더로 저에게 연락, 그 무전에 한번 응답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응답했습니다. 무섭겠는데? 삼상송신 33 본국 44인데 근무 중 특이사항 없고 55번 철주 근처로 고라니 한 마리가 지나가 33 입감 남은 근무 철저 44 입감 수고 대기바람 양호 수고 대기바람. 아, 허병 초소에 이름 없는 괴인과 태연이 무전을 주고받는 그 심정이란 불알이 땅콩마냥 쪼그라들고 여름인데도 소름이 찌르르하고 돋아났죠. 그 후 소대장이 직접 통신병과 밀어주기 없는 순찰식 밀조 돌면서 각 초소를 돌았습니다. 순찰 후 제 초소에 놀러와서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참, 야 무시 깐또라, 니 아까 허병 초소에서 날라온 무전에 응답했다 아이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분이 돼? 사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소름 좀 돋습니다 소대장님.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 줄 아나? 뭐 이상한 거 있었습니까? 아까 무전에서 55번 철주 근처에 고라니 돌아댕긴다고 했다 아이가. 내가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진짜로 그 앞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풀 뜯어 처먹고 있더라. 근데 더 이상한 게 뭔 줄 아나? 그거 보고 나도 소름 돋았어도 낸 간부 아이가. 눈 딱 감고 허병 초소문을 왈칵하고 힘껏 열어 제꼈는데 뭐 있었습니까 소대장님? 이거 주워왔다. 네가 한 봐봐라. 확인해보라며 소대장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구형 무전기인 겁니다. 아무도 없는 초소에 갑자기 그런 게 나오다니. 알포인트에 나오는 길다랗고 네모난 휴대용 무전기. 그 옛날 무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무전은 왜 하필 저에게? 그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당사자들인 우리 분대만 알고 있는 일이고 또 위에서는 믿어주지도 않을 테니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사건은 후반 야간 근무 3일째부터 시작했습니다. 철수 후 우리가 겪은 일을 주간조인 이분대에게 이야기하니 서희수 병장이 구라까지 말라며 자기가 한번 보겠다고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 후 취침에 들어간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의 내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웬 일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저희 소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같이 TV를 보던 분대원들에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저에게 와서 털썩 쓰러지더니 이재환 상병님, 서희수 병장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제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이재환 상병님 하면서 울먹울먹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꿈속에서조차 상병 짬밥을 과시하며 그 울고 있는 이름 모를 일병을 토닥거려주고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군생활이 원래 그런 거다 라며 달래다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기상 후 점심을 먹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합동 시간이 되어서 합동 군무를 설 때 꿈도 있고 해서 서희수 병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병장이 우리를 반겼고 같이 얼마 안 남은 합동 군무 대차게 노가리로 보냈는데 문득 서병장이 그러는 겁니다. 주간에 근무 투입하면서 허병장 주소 들러봤는데 네 말 듣고 그놈을 보니 왠지 기분이 더러워서 발로 가슴팍을 냅다 걷어찼는데 이 허병 새끼가 사람 자빠지듯이 고꾸라지더라. 순간 서병장이 한 말이 제가 꾼 꿈과 오버랩되면서 오싹해졌고 서병장에게 제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졌는지 저에게 가벼운 손찌검을 하면서 이 새끼가 누가 무심깐돌이 아니랄까봐 병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라고 하며 욕을 하더군요. 그렇게 합동 시간이 끝나고 해도 다 떨어져서 전반 야간조를 남겨두고 후반 야간인 저희들과 주간조인 서병장네 분대가 같이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 분대가 앞장서고 서병장네 분대가 뒤에서 따라오는 형식으로 철수하는 도중에 허병장 주소를 지날 때쯤 뒤에서 우악 하는 짧은 비명이 들리더군요. 모든 인원이 소리난 곳으로 가보니 허병장 초소가 열려있고 그 문 앞에 서병장이 다리를 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필 오싹하게도 열린 문틈 사이로 허병장의 팔이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아, 허병이 팔도 있구나. 저희를 밀치고 달려온 소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얼었다가 서병장네 분대원들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서병장이 앞장서서 분대원들이랑 가고 있는데 허병장 초소에 걸어놓은 허병이 한쪽 끈이 풀림과 동시에 떨어지면서 문을 치는 바람에 앞서가던 서병장이 그 문에 얼굴을 부딪히면서 뒤로 꼬꾸러졌다는 겁니다. 암튼 그런 연유로 서병장이 자빠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소대장이 서병장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골절이 되었더군요. 발목이. 그렇게 초저녁 에피소드는 이 분대장인 서병장의 발목 골절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서병장은 후방 CP의 부대로 긴급 후송됩니다. 허병장 착하다고요? 착하긴 하네요. 다른 소대원들이야 초소도 워낙 낡았고 허병장 고정끈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저와 소대장은 유독 찜찜함을 감추지 못하였고 특히 저는 그 꿈과 서병장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더욱 의문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4일차 어김없이 후반 야간 근무. 하지만 이날은 원래 행사처럼 연대장이 순찰을 오는 날이었고 저희는 군기가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어깨에 힘도 주고 눈알도 부라리면서 군무를 서는데 당시 제가 있던 초소의 위치가 허병장 초소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자가 저한테 오려면 허병장 초소를 지나서 와야 하는 위치이죠. 그렇게 연대장을 기다리며 눈알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찰로를 따라 2명의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파워 FM 방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진지하게 수화를 하고 연대장에게 초소의 경계지역과 전방의 지형지물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장의 흡족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아싸를 외치는데 느닷없이 연대장의 이야기 하나에 저와 뒤늦게 순찰한 척하면서 온 소대장은 얼어버립니다. 연통아, 예 연대장님, 연대 상황실에 무전 날려서 내일 이 애들 소초에 황금마차 올리 보내라고 해라. 이 얘기는 이제 포상휴가 주는 급이죠. 황금마차가 이제 이동식 PX인데 매점입니다. 근데 GOP 같은 경우에는 매점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황금마차라고 이제 트럭이 오는 건데 한 번 더 오라고 하는 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대장, 예, 땡땡 주소 소대장 중위 김민성, 너희들 소초는 애들 근무 상태가 다 좋구나. 방금 사사초소에 있던 애들도 수화 방식이나 근무 브리핑이 좋아서 내가 특별히 황마 서비스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잠시 말없이 있던 저희 분위기를 알았는지 연대장이 다시 이야기하더군요. 사사초소 애들 말이야 근무 상태가 좋더라고.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허, 젊은 친구가 귀가 안 좋은 건가? 사사초소 애들 말이야. 연대장님, 그 초소는 마네킹만 세워놓는 가초소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 친구야. 나랑 통신병이 아까까지만 해도 수화 받고 그 안에서 애들 브리핑하는 걸 들었는데. 연대장, 슬슬 기분이 나빠지나 봅니다. 연통, 예 연대장님. 너 방금 나랑 같이 그 초소에서 브리핑 받았어 안 받았어? 분명히 일병사수가 수화하고 브리핑도 했습니다. 야 소초장, 이래도 내가 잘못 본 거야? 나랑 연통이 같이 봤어 이 사람아. 어이, 거기 상병사수야. 삼삼초소 근무자 상병 이재환. 네가 한번 말해봐. 거기 일병사수 너희 분대 아냐? 초소 근무자 상병 이재환. 연대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사초소는 전시 투입이 아닌 이상 마네킹을 세워 적을 기만하는 가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분대 인원은 총 11명이고 근무 투입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비번입니다. 비번 인원 중 일병 1명은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서고 있습니다. 연대장, 제 말을 듣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사실은 사실인 것을. 이것들이 지금 연대장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중대 해체되고 싶어? 상황실 연결해! 예? 이초소, 이소초 상황실 연결하라고 임마! 부랴부랴 상황실에 연락하여 소초 총원과 현재 근무자 등등을 물어보던 연대장. 안색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더니 결국 소대장과 함께 그 초소를 다시 갖고 그 후 완전 굳은 표정으로 레토나를 타고 연대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약속했던 황금마차는 왔었기에 그냥 그걸로 행복해져서 전날 일은 그냥 묻어버립니다. 격오지 근무인 군인은 PX면 동기도 팔 수 있기에 완전 떨어진 데 근무한다는 얘기입니다. 격오지 근무는. 그리고 솔직히 이때까지 괴담 없는 군대가 어디 있고 사연 없는 근무지가 어디 있냐, 뭐 나오면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저마저도 목격하게 되니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3번째 밀조를 도는 중 문제의 허병 초소를 지날 때 저는 보았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꿋꿋하게 정면을 바라보던 허병의 몸이 순찰로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문제는 거기서 그냥 지나쳐야 했는데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오줌까지 지리게 될 줄이야.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허병을 바로 놓아야 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허병 초소문을 열고 허병의 몸통을 잡는 그 순간 초소문이 닫혀버립니다. 그것도 누가 화내면서 강하게 발로 차는 듯이 쾅 하고. 부사수는 졸지에 초소에 갇혀버린 저와 스스로 닫힌 문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으아 하고는 소대장이 자고 있는 초소로 도망가 버립니다. 저 혼자 경계등 불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가초소에서 허병을 어정쩡하게 잡은 상태로 굳어서 입만 어버버 하고 있는데 채팅에 오늘 연대장은 허병장에 정말 실망했다. 실망스럽네요. 저는 입만 어버버 하고 있는데 스파이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소대장이겠거니 하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축흑. 통신보안 33초소 상병 이재환입니다. 통신보안 33초소 상병 이재환입니다. 이성이 날아갈 것 같고 무서워 죽겠는 마당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고참들이 날 놀리려고 하나? 였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들리는 소리. 왜... 분대장님? 나병장님? 야, 신진우 너냐? 진짜 장난치지 마십시오. 무서워 죽겠습니다. 왜... 뭘 왜긴 왜입니까? 무서워 죽겠으니까 진짜 장난 그만하십시오. 왜... 진짜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상황실 연락 때립니다. 근무 태도 불량으로. 이제 웬니까. 야 씨바 너 누구야?
근무 철수하면 뒤진다. 왜 이제 안 걸어줍니까? 이때 목소리가 진짜 지금도 소름 돋는 게 영화 주온에서 귀신이 기어 나올 때 뭔가 떨리는 톤으로 하는 거랑 비슷했습니다. 그 톤으로 아주 천천히 뭔가를 말하는데 왜 이제 말 안 걸어줍니까? 아마 이때부터 이성의 끈을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며칠 전처럼 늘 그렇듯이 말 안 걸어줍니까? 예, 부끄럽지만 이때 군복에 오줌 지렸습니다. 더 이상 스파이더의 수화기를 들 자신도 없었고 제 바로 뒤에 있는 허병을 볼 자신도 없더군요. 상병 달 때까지 키워온 가득했던 악과 깡은 이미 지려버린 소변에 섞여 나왔고요. 머릿속으로 셋을 세자마자 군합발로 초소문을 발로 차서 부셔뜨리고 단박에 튀어나가려는데 무언가 제 전투조끼를 잡은 것처럼 뒤로 다시 당겨졌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지 않자 바로 구국회의를 꺼내어 음어고 나발이고 제끼고 구국회의에 대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대장님. 살려주십시오. 그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전 이성의 끈을 놓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다시 깨어났을 때 소대장과 부사수 그리고 소대 통신병이 절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사수놈, 절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질질 짜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재환 상병님 일어나십시오.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소대장 무슨 굶주린 사람 마냥 저를 냅다 끌어안고는 살아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통에 물을 마시며 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소대장은 통신으로 분대장에게 말해서 이틀은 근무 열흘에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오늘 철수할 때까지만 대기초소에서 자기랑 버티자고 할 이야기도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서 버티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기초소 서로 자기가 목격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제 부사수입니다. 문이 닫히고 놀라서 얼떨결에 초소 안에 갇혀버린 절 보고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야겠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려는데 헐, 제가 잡고 있던 허병장의 목만 돌아서 자기를 보고는 입 모양만 뻥긋뻥긋거리는데 느리게 자기 시선에선 느리게 한 글자 또박또박 입 모양을 만든 그 내용이 이거랍니다. 뭐야? 열지 말고 가. 부사수, 이거 보자마자 미친 새끼 마냥 소대장에게 보고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대기 초소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단잠에 빠져있던 소대장을 잡아 흔들었고 이야기를 들은 소대장은 저와 겪은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부사수와 함께 길을 따라 달려 올라오고 그 모습을 본 가초소와 가까운 곳의 선임과 소대장, 제 부사수, 소대의 통신병은 보았답니다.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뛰쳐나가려는 저와 마치 저와 떨어지기 싫다는 듯 제 전투조끼를 잡고 있는 허병의 손을. 그리고 그때 맞춰서 분대 무선망에 퍼진 제 비명. 살려주십시오, 소대장님. 가초소와 근접한 곳의 초소 인원들은 공사케이로 그 광경을 보면서 덜덜 떨었고 이거는 이제 그거 같아요. 망원경 같아요. 멀리 떨어진 곳에 딴 근무자들은 제가 간첩한테 목 따이고 있는 줄 알았다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았답니다. 소대장과 인원들이 도착하자 소대장과 저를 번갈아 보며 아쉬운 듯 놓는 그 하얀 팔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땅바닥에 꼬꾸라졌고 소대장과 부사수가 절 흔든 것이겠죠. 거기까지 들은 전 몸을 쉼없이 떨어야 했고 날이 밝는 대로 허병장을 떼어서 복귀, 그대로 공터에서 따로 소각하고 소금 주머니와 함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초소는 마네킹 대신 플라스틱으로 된 북한군 표적으로 바꾸고 스파이더 또한 떼어버렸습니다.
그 후 한동안 저와 부사수는 주간 근무만 돌면서 지냈고요. 점점. 여러분들도 물건에다가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이 사건 이후 밤길을 걷다가 쇼윈도에 진열된 마네킹만 봐도 소름이 돋고 겁이 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허병장 이야기였습니다. 허병장 괴담. 재밌습니다. 이게 GOP를 나온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수아비를 세워놓는다는 것도 처음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설정 자체가 좀 생소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왠지 마네킹 좀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의 형상이니까 왠지 귀신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